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 예전에 많이 했던 방식으로 일단 제가 저걸 옆으로 살짝 옮겨놓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사례 첫 번째인데, 그, 이 인플루언서예요. 이건 인플루언서 사례거든요. 요즘 기사에 나오는 인플루언서 사례인데, 이 인플루언서가 한정 판매하는 인기 의류를 팔았는데,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소비자들한테 빠른 주문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제를 유도해가지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수입을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의료 구매를 계좌이체 시키고 의료 구매를 계좌이체 시켜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신고를 누락할 수 있었지? 이게 의문이었잖아요. 그 소비자들한테 들어온 입금되는 금액을. 근데 알고 봤더니 계좌이체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카드는 누락이 안 되니까 계좌이체에서 일단 수입신고 누락을 한번 여기서 해먹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 전환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세청에서 뭘 받냐면 이 잘 돼 있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에다가 포괄 양도 양수를 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양수도 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부터 추징한 거죠. 소득세를. 물론 이제 많은 저희가 이제 개인기업 법인 전환하고 이런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영업권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내가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를 법인에다 넘기는데 그것도 내 법인에. 근데 영업권이란 돈을 받는 게 국세청에서 문제를 안 삼느냐? 난 그게 걱정돼서 안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나왔죠. 영업권을 안 받고 넘긴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추징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불법인 거거든요. 불법? 아니, 불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부당행위죠. 부당행위. 실질적으로 이 인플루언서가 다른 법인에 그냥 자기가 팔았다면 공짜로 좋겠습니까? 당연히 비싼 돈을 받았겠죠. 제가 지금까지 처리한 것들 중에는 영권 많이 나오는 데는 뭐 4, 50억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럼 그 4, 50억 되는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냥 포기하고 법인이 준다? 이거는 부당행위다라고 본 거죠. 이게 두 번째 실세의 내용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 지분을 자녀들한테 넘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지분을 넘기면서, 그러면 이 자녀들한테 지분을 넘기면 이제 이 법인의 수익은 자녀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영업권에 대한 이익을 편법으로 증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을 네가 받아야 될 게 맞는데 그냥 법인에 공짜로 줬고 지분을 자녀한테 넘겼으면 이 영업권 받을 너의 권리를 자녀한테 증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간 거예요. 문제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을 받았어야 되는데 영업권을 받았으면 물론 소득세는 나왔겠지만 현재까지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 60%까지 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40%에 대한 세금만 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법인에서 뭐 돈을 빼는 것도 문제가 됐을 것이고 지분 준거에 대한 편법 증여도 문제가 되고 이 영업권 무상 양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얘기 나왔죠. 친인척이 딱 나왔잖아요. 친인척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식이죠. 허위의 근로소득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한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허위로 비용을 인정한 거죠. 계상해서 법인에서 비용 처리해서 법인세를 탈루했다.
요렇게 세 가지. 근데 요거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뭘까요? 자, 요렇게 저렇게 돈을 빼서 이 탄로한 소득으로 이 고급 주택, 딱 보면 고급 주택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이 법인카드로 해외여행, 비행기 나오면 해외여행 가고 요거 뭐죠? 피부관리. 피부관리를 받고 자녀 교육 등에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이제 사례가 이런데 따른 한 세네 가지 나오죠.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증에 했고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했고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했고 7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제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이 문제를 삼아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을 수도 있겠네요. 끝냈겠네요. 이미. 이게 이제 기사가 좀 된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에 이제 쭉 그 사례들을 말씀드려서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내드리면 자, 의류 구매할 때 카드로 받으셔라. 그리고 계좌이체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통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고 누락은 안 된다. 신고 누락은 하시면 안 된다.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 설립하셔서 법인으로 소득을 이전한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 근데 문제는 합법적인 영업권을 설정해서 거래를 하셨어야 된다. 영업권 거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걸 지금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업이라면 잘 되는 사업일수록 법인의 양수도를 할 때 영업권을 측정받으셔서 평가하셔서 넘기셔라. 이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지분 보유는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영업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갔다면 이 지분 보유는 제가 볼 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좀 아끼려다가 그 문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소위 근로소득 지급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조심하셔라. 사적 사용이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이제 뭐 미용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사업에 필요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외여행이나 고급주택 취득 이런 거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이 조사가 이런 걸 취득함으로 인해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자산 취득한 거에 대해서 출처를 보다 보니까 법인이 나오고 법인이 나오다 보니까 계좌를 열었는데 신고를 안 한 게 나오고 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권을 안 받았고 근로소득 지급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친인척이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사탕이 된 것 같은데 자산을 취득할 때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 사례 1번의 교훈입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재밌는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